안녕하세요. 회사생활 17년차 회사원 김씨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일자별이나 월별 실적 자료와 같이 기간이 계속 바뀌는 실적 자료들을 자동으로 집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옵셋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회사 생활할 때는 주로 매출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주 쓰는 함수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일 단위로 매출을 관리하는 회사의 매출 관리 부서의 경우 이 옵셋 함수가 필수적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매일 일자에 맞게 참조나 합계 등의 범위를 바꿔주려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닌데, 이러한 참조 일자나 기간 등을 자동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함수가 바로 이 옵셋 함수입니다. 매일 또는 매월 루틴하게 실적을 집계하는 담당이나 부서에서는 필수적인 함수가 이 옵셋 함수입니다. 함수 구조를 살펴보고 실습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이 옵셋 함수의 함수 구조는 첫 번째 영어로 보면은 첫 번째는 레퍼런스, 그다음에 두 번째는 row, 세 번째는 column, 네 번째는 height, 다섯 번째는 width 해가지고 우리말로 보면은 첫 번째의 인수가 기준점이 나오고, 두 번째가 행으로 이동하는 숫자, 세 번째가 열로 이동하는 숫자, 네 번째가 높이, 다섯 번째가 너비가 됩니다. 이것들을 잠깐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은, 첫 번째 기준점이라는 것은 함수에서 참조의 기준이 되는 셀, 한마디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행 이동 숫자는 기준점으로부터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하는 칸수를 의미합니다. 이 칸수가 양수일 때는 밑으로, 예를 들어서 2가 되면은 아래로 두 번이 한 칸, 두 칸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고 표시하게 되면 위로 한 칸, 두 칸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이동하는 칸의 숫자입니다. 물론 0으로 넣게 되면 위아래 이동이 없으니까 제자리에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 이동 숫자는 기준점으로부터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칸수입니다. 양수일 때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음수일 때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칸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0일 때는 제자리입니다. 제가 여기 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필수적인 인수이고, 검은색으로 표시한 높이나 너비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인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범위를 참조할 때는 이 높이나 너비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어떤 스팟을 참조할 때는 이 출발점으로부터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이동하는 칸수가 돼서 스팟을 표시할 수 있지만, 이 범위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높이와 너비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높이 같은 경우는 구하려는 참조 영역의 행의 숫자, 그러니까 이 아래로 몇 칸을 범위를 잡고 있느냐가 되고, 너비 같은 경우는 구하려는 참조 영역의 열의 숫자, 그러니까 요 가로 범위로 몇 칸을 범위를 잡고 있느냐가 됩니다. 요거는 높이나 너비는 위에 행이나 열 이동 숫자와는 달리 0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참조 오류가 됩니다. 이게 높이나 너비가 1도 아니고 0으로 표시되게 되면 범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레퍼런스 참조 영역 오류가 뜨게 됩니다. 이 구조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라별, 월별 실적이 있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여기다 지금 노란 칸에 9719라는 9719라는 숫자가 있죠. 여기에 지금 수식은 옆에 써놓은 것처럼 offset하고 B20에서 B20, 2, 3 해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함수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B20, 요게 출발점, 곧 기준점이 되겠죠. B20셀을 기준으로, B20셀이 요거입니다. 기준으로 2, 행 이동 숫자가 양수로 2니까 아래로 두 칸이죠. 한 칸, 두 칸. 그 다음에 열 이동 숫자가 3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세 칸. 그러면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22의 셀이 값으로 변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9719가 되겠죠. 두 칸, 세 칸. 그 다음에 저기는 88,695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값은, 여기 수식은 썸과 옵셋을 함께 써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옵셋 함수는 참조셀을 정해주는 함수이지 특정 값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높이와 너비까지 표현한 참조 범위로 나타나게 된다면 단독으로 썼을 경우는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썸이나 다른 연산 함수와 함께 써줘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88,695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함수를 풀어보면 위쪽에 있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B20을 기준으로 아래로 2칸, 하나, 둘, 옆으로 오른쪽으로 3칸, 하나, 둘, 셋. 여기서 시작해서 높이가 4이고, 아래로 높이가 4이고, 그 다음에 가로로 5, 오른쪽으로 5칸이 되는 너비의 참조 영역을 나타내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여기 제가 지금 마우스로 음영을 친 부분, 이렇게까지가 옵셋이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참조 영역입니다. 이 참조 영역에서 이걸 썸으로 계산해라 하면은 88,695라는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처음 쓰다 보면은 이 칸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조 범위, 너비나 높이에 대해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직접 숫자를 넣어보면서 항상 검산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은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놓는 함수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 꼭 검산을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실적을 마감 때마다 당월의 실적과 누계 실적을 수정하지 말고 옵셋으로 자동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별로 계획이 있고 전년 실적이 있고 올해 실적이 있을 때 이렇게 월별로 쭉 계획하고 전년은 미리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적은 그달 마감이 될 때마다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뒤편에 그러니까 마감된 월과 누계 월의 숫자와 달성률, 증감률 등을 이렇게 표시해 준다고 했을 때 현재는 녹화하는 날짜가 10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0월은 아직 마감이 안 됐을 거고 9월까지만 마감이 돼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러면은 당월 숫자는 9월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누계 숫자는 1, 9월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11월이 돼서 10월 마감자가 들어간다 하면은 여기 헤더도 이렇게 10월로 바꾸고 여기는 1, 11, 10월로 바꿔야겠죠. 이건 자동화가 없다면 여기 부분 헤더를 매번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당월이나 누계 숫자 같은 것도 수식 참조도 매번 바꿔줘야 될 겁니다. 지금은 9월에 다에서 땡겨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 누계 같은 경우도 이렇게 1월에서 9월까지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음 달 되면은 1에서 9가 아니라 1에서 10월까지의 범위로 하나하나 다 바꿔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가 하나밖에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숫자들이 있다면 이거를 매번 일일이 그 많은 표들을 다 바꿔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이 옵셋으로 활용을 해서 헤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날짜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를 자동화할 수 있고요. 9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 10월 달이기 때문에 10월 11일인데 헤더의 9월은 어떻게 나타나게 된 거냐면 month 함수와 today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month 함수는 앞서 날짜 함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날짜의 월을 숫자로 표현해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today 함수는 당일에 컴퓨터 시스템에 나타나는 당일 날짜를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month 함수를 넣고 안에 today를 넣게 되면은 오늘이 10월이니까 여기 이 month까지의 함수 값은 10이 표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 이거는 전월 시점까지 마감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9가 되고 여기다가 and 하고 큰 따옴표, 월 따옴표 이렇게 큰 따옴표 사이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그대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9와 and 해서 월로 묶어서 9월 이렇게 표현이 되고 1, 9월 같은 경우는 어차피 1월은 고정이니까 1 큰 따옴표하고 1 물결 따옴표 한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고정값을 놔두고 and로 묶어주고 또 마찬가지로 month와 today 함수를 이용해서 9
라는 숫자가 표현되게 하고, 그 다음에 AND하고 또 월 큰 따옴표로 묶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1, 9월이 되게 됩니다. 이건 시스템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음 달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10월, 1, 10월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적의 참조, 당월 실적 참조와 누계 실적 참조 같은 경우는 offset과 그다음에 month, today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계획에서 요 9월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offset을 써주고, 출발점은 여기 B19가 되고, 그 다음에 상하 이동은 없으니까 0으로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좌우 이동은 월만큼만 이동하면 되니까 month, today 이용해서 그래서 -1 해가지고 이건 9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 칸, 두 칸, 9 해가지고 9칸만큼 이동하겠죠. 그래서 거기 9월에 있는 숫자 960을 가져오게 됩니다. 누계 같은 경우는 썸과 offset, 그 다음에 month, today 함수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일단 썸을 써주고 offset하고, 그 다음에 기준점은 똑같이 B19에서 시작을 해서 위아래 이동은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좌우는 지금 범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좌우의 출발은 여기서부터가 되니까 좌우는 한 칸 이동해서 1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높이는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참조 범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높이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너비는 month와 today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today month 함수에서 -1 빼주면 9가 나오겠죠. 그래서 너비는 이렇게 9칸에서 이렇게 음영 들어간 범위가 이 썸 안에 참조로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월에서부터 9월까지 합계인 4,38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은 계획하고 전년 실적, 그 다음에 또 다 이런 식으로 오프셋과 썸을 활용해서 한 번만 세팅해주게 되면은 매번 당월 실적만 어차피 업데이트가 된다면은 이렇게 당월과 누계를 집계하는 표상에서는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표현이 된다는 점, 자동으로 표현이 돼서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회사 다니면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다른 파일에서 보셨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의 파일에서 이렇게 옵셋 함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직 옵셋을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 만약에 실무에서 필요한 때가 되면 사용해서 한번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에다가 내용 남겨주시면은 영상 만들 때 참고해서 다음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셀이나 어떤 수치 관리, 경영상의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 고정 댓글 링크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